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학에 대해 발표할 3조 조승민, 손혜원, 박예림, 김보화입니다. 목차입니다.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 퍼스 기호학의 흐름, 일상의 기호 해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찰스 샌더스 퍼스란 누구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스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언어학자, 소학자, 과학자이며 현대 분석 철학 및 기호 논리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벤저민 퍼스의 아들로 태어나 후에 하버드대 학사, 석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연안측량부에서 측지학과 중량 분석 분야에서 주로 일하였고 이후 하버드대 천문대로 직장을 옮겨 천문학에 매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1879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 논리학 강사로 임용되었으나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해임되었고 이후 다시는 대학에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연안측량부 일에 관심을 잃고 저술활동에 매진하였으나 이 활동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가난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도움으로 하버드대 등에서 강연을 하며 약간씩 돈을 벌어 살았지만 결국 1910년 펜실베니아주 밀포드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퍼스의 기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스의 기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퍼스의 기호학은 논리학과 철학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소시르의 기호가 기호 그 자체로 충만한 이원적 모델이라면 그에 반해 퍼스의 기호는 삼원적 관계라는 특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대신관계로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를 표상체, 기호체가 대신하는 대상인 대상체, 대상과 기호가 합쳐져 의미를 생산하는 해석체 사이의 관계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세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삼원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관련되어 지각됩니다. 먼저 표상체는 기호, 기호체라고도 불리며 어떤 면이나 능력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색이나 소리 혹은 촉감이 될 수도 있는 실체적 개념으로 우측의 사진은 테니스라는 해석체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표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체는 대상, 물체라고도 불리며 표상체가 나타내는 대상인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적 대상체와 역동적 대상체로 구분되며 예시의 US 오픈은 US 오픈이라는 테니스 대회를 나타내거나 대회에서의 플레이어의 활동을 기호로 하는 대상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체는 주어진 표상체로부터 촉발되는 의미 효과를 가리키며 이 또한 직접적 해석체, 역동적 해석체, 최종적 해석체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의 쇼핑몰 내부 디자인을 보면 디스플레이된 옷을 보며 의류 상점임을 이해하고 상점 내부의 특이한 장식물을 주시함에 따라 어떠한 감상을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파타고니아의 심볼마크를 보고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되고 이 기업이 이를 의도했음을 깨닫는 경우를 해석체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스 기호학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스가 제시한 기호의 작용 방식으로 도상, 지표, 상징이 있습니다. 도상은 대상체와 유사한 기호로 대상체와 비슷한 시각적 이미지만을 가리키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상의 예시를 설명하면 바나나 맛 우유 속에 있는 바나나 인공 향료가 바나나의 도상이고 한국 지도는 한국 영토의 도상이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증명사진은 자신의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로 지표와 대상체 사이에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연기는 불의 지표이고 문고리에 담긴 지문은 도둑의 지표입니다. 콧물, 재채기, 미열 등은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병의 지표이며 IQ 수치는 지능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입니다. 표상체와 대상체 사이에서 어떤 연관이나 유사성 없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상징의 예시로는 세계 각국의 말, 군대나 학교 등의 마크들, 3개의 국기가 있습니다. 또 8이라는 숫자와 8 사이에는 개념과 비슷한 무언가도 찾을 수 없지만
이는 약속으로 얻게 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 세 가지는 표상체, 해석체, 대상체로 구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제 퍼스의 3원적 기후론에 기반해서 4개의 브랜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네트워크 기반 IT 업체 시스코입니다. 표상체는 왼쪽에 위치한 로고이며 대상체는 기업 시스코입니다. 해석체는 표상체인 심볼 마크와 타이포, 그리고 컬러 등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볼 마크를 표상체로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금문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는 점에서는 시스코가 샌프란시스코 기반 회사라는 지표성을 띠고, 혹은 단순히 기하 형태로 보고 시스코는 네트워크, 정보 공유를 한 회사다 라고 해석할 때는 상징성을 보입니다. 타이포의 경우엔 시스코가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되면서 지표적인 표상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세리프 서체를 통해 기업의 명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고의 블루 컬러 또한 브랜드의 신뢰감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상체로 분석됩니다. 다음의 스포츠 브랜드는 나이키입니다. 표상체는 왼쪽의 로고이며 대상체는 나이키 자체입니다. 나이키의 로고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별다른 유사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원실력이 느껴지는 단순한 기하학 형태에서 나이키 브랜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는 이탈릭 산세리프 서체로 속도감과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블랙 색상에서 나이키의 명확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구성 요소 모두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슬레입니다. 네슬레는 스위스의 식료품 브랜드인데요. 표상체는 새 둥지 모양의 로고입니다. 대상체는 마찬가지로 네슬레 기업 자체입니다. 심볼 마크 네슬레는 발음이 유사한 네스트, 새 둥지에서 디자인을 따왔습니다. 두 단어가 발음이 유사하고 둥지 위 어미새와 아기새 그래픽으로 화목한 가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네슬레라는 기업을 각각 도상적,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이포 부분에서 해석하자면 설립자의 이름인 앙리 네슬레에서 유래했다고 보며, 또 끝이 둥근 산스리프 서체는 기업체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의 광고입니다. 나비 넥타이와 일반 넥타이를 변형해 만들어진 왼쪽 이미지가 로고, 표상체입니다. 대상체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광고의 모델인 어린아이와 할아버지를 통해 기업체의 가정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도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본다면 지표적 표상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화면에서 파란색, 베이지색이 주로 보이는데, 이런 색감을 표상체로 본다면 상징적으로 기업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연출 부문에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TV 속에서 화면을 응시한다거나 점차 좁혀지는 카메라와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엔 TV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기업은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도상적, 지표적 표상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 및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